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는 1,900명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추석 연휴를 포함해 약 한 달간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경호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만 여전히 1,900명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확진자 중에 수도권에서 발생한 환자의 비율이 지금 4일째 70%대거든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수도권 비중이 높아졌는데요. 수도권도 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에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는 약간 비슷하거나 감소세인데 이제 경기도 확진자 수가 좀 많이 늘었는데요. 네. 경기도 중에서 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서남부 지역, 평택, 화성 중심으로 확진자가 좀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해당 지역의 어떤 뭐 지역사회 감염, 관내 업체라든지 직장, 또 가정과 학원 이런 지역사회 N차 전파가 계속 반복되는 양상으로 보이고 있어서 수도권 확진자 통계 증가로 나타난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가 감소세를 낮출 수 있는 백신 접종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 한 달간 보면 1차 접종이나 이제 접종 완료율이 한 뭐 20% 가까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속도면 한 달에 20%씩 증가할 수 있는 그냥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위중증이나 사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7월하고 8월 한 달을 비교했을 때 예를 들면은 지금 8월 달,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망률, 치명률은 이제 그분이 발생한 확진이 되고 나서 두세 달 후까지 추적한 자료가 필요한데 한 달치 자료만 가지고 분석했을 때는 8월 달에 어떤 사망률이 이제 0.36% 정도, 그러니까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0.1%밖에 안 된다, 치명률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논의는 굉장히 성급하다. 아직 코로나19의 치명률에 대해서 또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성급한 판단은 아직 어렵고 많은 국민들이 접종할 때까지는 현재 방역 기조를 유지하고 네. 긴장 완화를 하면 안 되겠고요. 대신에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하거나 지원금을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보완책을 병행하면서 현재 방역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그 감소세라는 판단을 하기에는 상황이 좋지 않은데 만약에 이제 그 감소세로 돌아서는 어떤 시점이나 기점을 우리가 전망을 해본다면 어떤 조건들이 대체적으로 완성이 돼야 감소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그때 가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그래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뭐 지금 아직 물론 1차 접종 완료율이 30%밖에 머무르고 있지 않지만 네. 우리가 좀 속도를 내면 한 달 후에는 한 50%또 그 두 달 내면 70%까지 접종 완료율을 기대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이 감염 재생산 지수에 이제 어느 정도 감소 효과가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접종률이 한 5% 정도 증가할 때마다 확진자 규모는 아주 미미하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에 한 2.7%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백신 접종이 이제 100% 감염 예방 효과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감염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간 단위로 4, 5%씩 증가할 때마다 확진자 수는 미미하지만 2, 3%씩 감소할 가능성이 꾸준히 조금씩 감소할 수가 있는데 전제 조건은 현재 방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예. 나가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예. 네, 1차 접종률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속해서 좀 급증하고 있는데 이게 확진자 수를 줄이는데도 1차 접종만으로도 좀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1차 접종 효과가 30% 정도 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미미한 부분이 있는데 네.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가는 것은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의료 대응 체계 여력 중에서 중환자실이나 전담병원의 병상수를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맞으신 분하고 한 번도 못 맞으신 분하고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델타 변이의 어떤 효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1차 접종을 많이 하시는 것이 좋고 네. 또 1차 접종을 하셨던 분들은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1차 접종을 많이 하시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앞선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또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대한혈액학회 자문 결과 현재까지 백신이 백혈병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 인과성이 입증된 사례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네,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적인 집단인 혈액학회에서 이제 인정한 부분이 되겠고 안심하셔야 되겠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이런 이상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뭐 10만 명당 1명꼴로 생기는 뭐 혈소파선 혈전증이라든지 심낭염 이런 데에 대한 보고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다 검증해서 아직까지 코로나19 백신뿐만 아니라 뭐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다른 백신하고도 혈액암, 특히 이제 특히 이제 혈액암 같은 백혈병의 발병 위험이 더 증가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모두 안심하고 맞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백신 접종이 아무튼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상 반응에 대한 주장들은 뭐 이런 어떤 백혈병과 관련된 주장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다른 증상들과 관련해서도 주장이 있을 법한데 거듭 이제 정부가 소통을 해주시면서 이런 만약에 근거가 없다는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면 이렇게 속속 발표를 해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 얘기를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금 거리두기 조정안이 보통 2주에서 뭐 길게는 3주까지 우리가 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한 달간 적용할 가능성이 지금 높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추석 연휴를 감안해서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지 옳은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추석 연휴를 통해서 어떤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을 때, 그다음에 확진자 증가세로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 추석 전후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추석 후까지도 한 1, 2주 정도는 지금의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재 거리두기를 유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네. 거리두기 정책 발표는 이제 한 달, 그러니까 4주 정도를 미리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제 인구 이동과 어떤 확진자 증가세와의 관련성은 또 최근에 어떤 주간 확진자 발생 양상을 봤을 때 7월 4주, 8월 1주까지는 한 1,500명대 꾸준히 나오다가 7월 둘째 주, 셋째 주에 갑자기 또 1,700명대가 나오면서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펑충 뛰었는데 아마도 이제 7월 말 8월 초에 휴가를 많이 다녀오시고 나서 그 영향이 8월 둘째 주부터 약간 증가한 양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봐서 아마 추석 연휴 때도 만약에 대규모 인구 이동을 통한 확진자 감염 전파가 일어난다면 아마 그 후에 또 이렇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계속 방역 기조를 유지하고,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여름 휴가와 좀 다른 점은 지금 추석 연휴 때 백신 접종이 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방역 기조를 현재 거리두기를 잘 유지하시게 되면 추석 연휴 이후에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는 것을 최대한 좀 억제하고 감소세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가족 모임 인원 제한과 관련된 발표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건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그 가족 모임 제한, 특히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는 많이 허용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것을 어떤 규제로 만들었을 때 현장에서 단속할 수 있는 실효성이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지만 권고는 해서 특히 가족분들에게 감염 전파를 시키기를 원하는 가족분들은 없으시기 때문에 예. 네. 예, 아직 감염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 가급적 이동을 제한해달라고 권고를 하시게 되면은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자율적으로 모임을 좀 조절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하지만 이제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허가는 조금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이런 식당이나 카페, 특히 마스크를 벗고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허용은 좀 엄격하게 제한이 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6시 이후에 4인 모임까지 적용된 게 지난주부터였기 때문에 지금 좀 짧긴 하지만 그동안의 어떤 영향에 대한 평가를 좀 분석을 통해서 백신 접종 완료자를 허용했을 때 어느 정도 확산세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는 모임을 좀 사적 모임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당장 추석 때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늘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은 네. 아마 그동안의 평가 자료를 통해서 계속 좀 완료자에 대한 뭐 혜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허용은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말씀하신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자면 그 식당, 카페 말고도 모든 다중이용 시설에서 백신 접종자에게는 뭐 인원 제한을 완화해주겠다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한 것으로 전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된다면 접종률도 크게 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의 가장 큰 인센티브는 본인이 감염이 덜 되고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인센티브겠지만 또 그것이 사회생활 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다중이용시설 여전히 특히 마스크를 벗는다든지 밀폐된 데서 과격한 운동을 하신다든지 그럴 때 감염 위험이 아직은 높기 때문에 특히 미접종자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을 좀 보호하는 정책이랄까 좀 디센티브를 좀 강화하고 완료자는 인센티브를 늘리는 이런 방향으로 점점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아직 백신 접종률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맞고 싶어도 아직 못 맞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제 어느 정도 접종률이 올라가게 되면 인센티브와 디센티브가 같이 병행하는 그 차별화된 방역 지침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우선 지금 뭐 할 수 있는 거는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크게 끌어올리는 게 제일 최선의 네, 방법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코로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